지금 저희가 라이브를 열었는데요. 좀 늦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프레스님 와주셨고 다른 분들은 아직 입장을 못 하셨습니다. 뭐 와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주말에라도 모임을 열어서 또 말씀을 나눠보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나오시기가 쉽지 않고 아닙니다. 그래도 열어보겠습니다. 열고 한 분만 나오시면은 오늘 이제 요거 녹화 끝나고 나서 공고를 올리고 한 분만 나오시면 열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장 되게 어려운 장이죠. 뭐 시장이 뭐 쉬운 적은 한 번도 없을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 매크로도 그렇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깽판을 치시고 나서는 더욱더 뭐 세상이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오늘 정도면은 좀 밀려야 되거든요. 근데 안 밀리고 외국인이 샀습니다. 아, 보고서 또 깜짝 놀랐거든요. 와, 대체 얘들 무슨 깡으로 저걸 샀을까 생각은 드는데 아마 삼성전자가 올라온 걸 보고 사지 않았을까? 삼성전자 샀으니까 저렇게 좀 막 올라온 게 아닐까 생각은 드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올라온 것도 올라온 건데 저희가 좋아하는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정말 시장이 무시무시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와, 이거 떨어질만 한데 안 떨어지네 라는 생각. 삼성전자 3%나 오르네. SK하이닉스 8%. 한동안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삼성전자를 숏을 쳐서 공매도를 한 거죠. 팔아가지고 이제 그 돈으로 다른 걸 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 매우 그럴싸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뭐꼭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를 샀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카카오하고 그 얘기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하이닉스는 분명히 산 것 같네요. 그래갖고 하이닉스 한 9% 빠지고 삼성전자 3% 오르는 거 보니까 하이닉스 팔아서 삼성전자 사는 것인가 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SOE라고 삼성전자가 한 1,000원 정도 차이를 놓고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66,700원까지 올라갔고 SOE는 빠지고 뭐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좀 이상한 관계였었는데 어쨌든 그걸 이제 풀린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저희 거 좀 변화된 걸 보죠. 이제 고음 지수라는 걸 만들었고요. 이걸로 좀 시장을 좀 단순하게 보기 위해서 단순화를 시켜서 만들었습니다. 그 14점, 6.5점,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3점 빠지는 것처럼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게 뭐 만든 건 알겠는데 네가 그래도 뭐 이렇게 세부 내용을 보여주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아시지만 세부 내용 보여드리면은 골치만 아픕니다. 이거 보면은 되게 열심히 내가 보고 판단할 것 같은데 사실 판단 안 합니다. 판단하기보다는 골치만 아파요, 골치만. 그러니까 저 혼자 골치 아프고 말지 여러분께서도 골치 아프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맨날 맨날 저희 보던 요소예요. 요소고 놓고서 이거 가지고서 계산해 보는 겁니다. 야, 이게 진짜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하고서 그래갖고 방향성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검사하는 거예요. 이게 뭐 저희가 안 보던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하겠는데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파고 들어가지고 낸 결론이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비중이나 비중이나 중요도가 조금씩 변하는 거죠. 그래갖고 주식 쪽이 옛날에 뭐 다른 것들이랑 비슷했는데 주식 쪽이 좀 많이 늘어나고 실물을 반영하는 줄어들고 환율 쪽이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환율 쪽도 좀 늘어나고 채권 쪽도 좀 늘어나고 뭐 이렇게 원자재에는 가중치를 더 넣어가지고 그 원자재 쪽에서 왔던 놀라운 선행성 조금 더 빨리 시장 움직임 바라보는 것도 좀 점수 집어넣고 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뭐 마이너스 3점인데 시장은 올라갔잖아. 별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별 문제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살짝 저희 종목에는 안 들어와 있지만 네이버를 보면은 썩 이쁘진 않습니다. 쭉쭉 밀려 내려가는 게 보이죠. 이게 주도주 중에 하나였거든요, 얘도. 음. 보면 21선을 깨면서 볼린저 밴드를 제가 지웠네요, 보니까. 5일선, 21선을 깨면서 흘러내려갑니다. 그럼 뭐죠? 이거 철수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차트는 볼 줄 모릅니다. 차트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차트 보고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데 주도주는 깨진 것 같아요. 얘도 주도주였고 얘도 주도주였죠. 주도주인데 이 친구도 뭐 오늘 좀 오르긴 했는데 깨었다고 보고 이런 거 이제 건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거 오묘하던데 오늘 차트를 보게 되면은 얘도 뭐 깨었다가 반등이 같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서 야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보니까 MACD가 좀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 하이닉스 한번 잠깐 보실까요? 9%로 한 방에 깨고 내려갔습니다. 한 방이었습니다. 한 방. 와 무섭다라는 거.
뭐 그래서 뭐 나쁜 거냐? 아, 주도주가 무너진 게 아닌가? 주도주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반대로 파라다이스 보시면은 뭐 아직도 뭐 꾸준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약간 좀 힘이 좀 빠진 듯한 느낌이 보이긴 하는데 그거 잘 가고 있다. 뭐 정도.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냐? 점수 만든 거가 작동이 되는 것 같다. 주도주가 조금 조금씩 밀리는 게 보인다. 마이너스 3점이니까. 다 트럼프 때문 아니냐? 트럼프 때문이라 말을 집어넣어도 되긴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한국 원화가 지금 밀리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원화가 분명히 밀리고 있거든요. 원화 잠깐 환율 한번 봐보시죠. 원화 환율은 사실은 유로 환율하고 같이 가는 건데 우리가 이제 들어왔을 때 요소들 중에 하나죠. 환율 요소가 3개나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보험지수 만들 때. 근데 4월 10일을 중심으로 해갖고 21선 밑으로 이제 뚝 내려왔거든요. 21선 되게 중요한 거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토리님.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시면은 저도 같이 인사를 합니다. 달님도 와주시고, 비사랑님도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저녁 때 쉬셔야 되는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맨날 10시에 했었는데, 철을 좀 데리고서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피곤하시죠? 10시에 하면은 일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너무 욕심이 그 전에 과도했었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목소리 잘 들리시는가 좀 확인 좀 하면서 계속 하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도 이제 이프에스님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한 분만 오시면은 제가 또 신입배선 설명회라는 이름 하에 또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 분만 오시면 됩니다. 한 분만 50분 혹시라도 있으시면은 이프에스님하고 지도님 자주 나오셔가지고 일단 얘기해보죠. 환율 요소가 저희가 많이 들어와 있죠. 환율 요소가 사실 모든 걸 다 녹여놓거든요. 뭐 환율만 보면 되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닌데 환율이 많은 것을 이제 포함을 하죠. 그래갖고 이제 이거 내려오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내려오면은 환율 강세고 올라가면 환율 약세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21선을 타고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21선 뭐 60일선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보니까 그런 거지. 뭐 특별하게 의미는 없어요. 근데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이 추세가 이렇게 내려올 때는 좀 환율이 강세가 되니까 위험자산 선호가 나타나고 이렇게 올라갈 때는 위험자산 선호가 아니라 비선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위험자산을 피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내려올 때는 뭔가 이렇게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이렇게 올라갈 때는 주가가 좀 약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7월 달쯤 왔으면 약해진 게 정상이겠죠. 근데 여기 지나갔고 21선을 넘어섰다는 거 정도. 그래서 뭔가 대충 이렇게 보면은 주도주가 꺾인 것과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아까 주도주 막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친구가 있겠죠. 네이버.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뭐 오늘 꺾였으니까 그렇다 치고 네이버 언제 꺾였죠? 꺾인 거 날짜 한번 봐볼까요? 차트에서 언제야 도대체 얘가? 6월 23일에 꺾였네요. 이 친구는 꺾였고 7월 1일이면 어디죠? 7월 1일에 여기 반등하려다가 꺾였던 이제 그날이 되겠군요. 환율이 박살이 나고 얘도 한번 꺾여주고 뭐 제가 차트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꼭 붙이는 건 아니고 이걸 하니까 그래서 양팡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추세 추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뭐 어쩌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저도 맨날 비세랑님도 그렇고 달님도 그렇고 고생 많으셨지 않습니까? 제토리님하고 이프에스님은 아직 못 보셨습니다만 저희가 몇 년에 걸쳐갖고 매크로가 결국은 맞는다. 맞긴 맞거든요. 일단 26개월 버티면은 입에서 단내가 나죠. 그리고 막 가슴 속에서 사리가 한 100개쯤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좀 개선을 한 거죠. 개선을 해가지고 환율 움직임 쫓아가는 겁니다. 환율이 이렇게 강세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호주환을 옛날에 많이 봤었죠. 호주환이 맞거든요. 호주환을 보는 게 맞는데 호주 달러 잠깐 봐보죠. 호주 달러를 보게 되는데 호주 달러가 강세로 갈 때 원화보다 얘가 더 잘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들도 다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호주 달러를 봐야 돼요. 이 호주 달러인데 호주 달러가 강세로 갈 때 사야 되고요. 호주 달러가 약세로 갈 때는 도망을 가야 됩니다. 용기를 내고 용기를 좀 뭐 줄이고 왔다 갔다 하게 되죠. 호주 달러가 강세로 갔죠. 이렇게 강세로 가니까 용기를 냈어야 된 거예요. 우리 규칙 중에 하나죠. 호주 달러가 강세로 갈 때는 가야 됩니다. 이때가 언제죠? 4월 9일이에요. 뭐 인생 몰빵을 쳐야 되나요? 쳤어야죠. 4월 10일 날 랠리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다음번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볼리저 밴드 하단에 도달했습니다. 21선이거든요. 쭉 내려왔어요. 그럼 곰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봄날의 공은 이럴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자, 봄날의 공은 여러분에 대해서 오랜 약속이 있죠. 봄날의 공은 여러 동지분들께, 우리 동족분들께, 공족분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뭐죠? 남들이 아무리 짱돌을 던져도 데이터에 근거해서 용기를 내야 된다고 할 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봄날의 공은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두고서 짱돌을 맞고 밴드가 무너진 한이 있더라도 아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해야 된다라고, 아니라고 할 거라고 약속을 했죠.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또 추세가 바뀌는구나 라고 또 말씀드립니다. 뭔 놈의 추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러게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이걸 하도 오래 봐가지고, 그러니까 유동성 주입할 때 한 3개월 단위로 밀어주더라고요. 3개월 정도 밀어줬다가 또 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여기 보면 여기 또 밀어준 거거든요. 이렇게 요만큼. 또 빼죠. 유동성을 이렇게 또 빼는 겁니다. 빼고 또 밀어주고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밀어줬다 뺐다가 요때가, 그러니까 여기 환율 확 빠질 때 있지 않습니까? 4월 7, 8, 9일 때 이때 시스템 리스크라는 게 발생했었죠. 그러니까 미국엔 헤지 펀드가 터졌고 이제 그 후에 유동성이 뭔가 들어와서 밀어줬었고 그리고 저희가 올라왔고 한국은 거기다 플러스로 대통령이 바뀌면서 시장을 밀어준 또 하나 테마가 생겨서 여기까지 밀고 올라온 겁니다. 여기까지 왔었고 그 테마의 대장이라고 할 만한 애들이 힘이 조금씩 빠져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호주환이 21선을 깨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넌 추세 추종하는 거냐? 꼭꼭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고 제가 만든 지표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있고 약속에 따라서 위험성이 높아졌다. 그 전보다 훨씬 더 이거에서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저희가 기억하기 좋은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봐보죠. 지토리님하고 이프에스님 이거 되게 좋은 겁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정말. 제가 보기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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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내용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호주환이 파란색 선 200일선이거든요. 저걸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를 해야 될까요? 사실은 더 큰 용기를 내야 돼요. 어떤 용기? 다 털고 나가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이때 어떻게 했냐면 2021년 초반에 가서 한 4월쯤 되면은 전부 다 모였었어요. 모여가지고 그때 4, 5, 6인가 그때쯤 해가지고 팔아야 된다고 한 다음에 한 모임을 한 대여섯 번을 했죠. 모여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손 타고 나갑시다 그 얘기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신호로 나타나는 거죠. 쭉 망조가 왔다고 200일선 쭉 내려가면서 쭉 빨리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실수한 건 뭐냐면 이때 계속 이제 그 마틴 울프를 욕하면서 얘기할 때가 있죠. 호주환이 치고 올라간다고 다시. 그럼 이때 요 노란색이 21선인데 이거 치고 올라갈 때 이제 마음을 못 바꿨던 것이 되게 지금까지도 되게 이제 한이 되는 거죠. 2022년 10월에 호주환이 이렇게 올라갈 때 올라가다 또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리고 이때 2023년 넘어갈 때 빠지긴 했는데 요 반등이 생각보다 대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환 하나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냐? 그렇진 않아요. 호주환, 뭐 유로 달러, 또 개도국 환율, 구리, HYG, 시장 자체의 동적인 균형, 그리고 다른 요소들, 심리 이런 거 다 함께 봐야 되는데요. 근데 그 중에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호주환도 있고, 페덱스도 있고,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일단 지금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균형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전에는 요걸 갖다 제가 여기 올라갈 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시장이 막 올라가는데 아니에요. 저희는 포기하면 안 돼요. 막 그런 소리 했었거든요. 그러면 넌 그때 틀렸냐? 아니죠. 이때 올라갔다가 빠져서 5월 달에 은행들이 터졌습니다. 2023년에. 회사에 망했냐? 아닙니다. 안 망합니다. 또 나아졌죠. 그래서 10월 달에 또 한 번 꼬라박습니다. 요때는 꼬라박았을 때 제가 샀죠. 이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미.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때 PMI나 다른 이제 실물 지표들이 대충 이제 좀 끝납니다. 하나에 끝났구나. 하고 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작살이 났었죠.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뭐다? 돈을 밀어줬다가 뺐다가 또 밀어줬다가 또 빼는 이 관계가 계속 반복된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뭐다? 얼추 지금 상태를 보니까 또 빼려고 하는 것 같다. 돈을 갖다가.
도대체 왜 뺐다 넣었다 하느냐? 계속 밀어주면 물가가 너무 오른다. 아, 주가가 자연스레 막 올라가면서 물가가 마구마구 올라간다. 이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배웠던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배웠느냐? 요거 같은 거죠. 쭉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쫙 밀어주죠. 9월 달에 한번 조금 뺍니다. 네. 이게 언제냐면 2020년이죠. 2020년에 코로나 때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때 쭉 뺀 게 보이죠? 호주환이 빠집니다. 그럼 이때 여기 돌아서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돌아선 거 보이죠 밑에? 그럼 몰빵을 쳐야 되는 거죠. 인생을 걸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온다? 아니면 안 온다? 자주 옵니다. 생각보다. 되게 자주 옵니다. 이때도 여기도 한 번 있죠? 아까 2022년 10월에 한 번 있었고요. 세게 돌아보는 게 보이죠? 또 언제 있었습니까? 이때도 한번 있었어요. 어? 써? 어.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또 있었죠. 여기도 한 번 있었고요. 생각보다 자주 있어요. 자주 있었는데 저 때 이제 자주 있었는데 그 전에 이거 쫓아가지 말자고 했었죠, 제가. 그럼 이제 쫓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 경험이 너무나도 이제 강렬한 거죠. 이 기업까지. 50%. 레버리지 ETF는 100% 났고요. 이게 지금 너무 강력한 겁니다. 여기다가 무너져 내리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요 모습만 보면은 무너집니다. 무너지는데 장기 추세는 어떻게 되냐면요. 장기 추세는 상승 추세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다른 뭐 실물 지표, 미국이 실물이 좀 무너지잖아요. 미국 실물 무너지는 건 맞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독일 산업 생산도 그렇고 미국 산업 생산도 그렇고 뭐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대로 가요. 트럼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뭐 그런 대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출렁출렁 3개월, 4개월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좀 다른 요소로 한번 봐볼까요? 저희가 좋아하는 페덱스 갖고 한번 봐볼까요? 여기다 같이 그려볼까요? 아예? 같이 한번 그려보죠. 아, 이거 보시면 또 안팡님 기술적 분석한다고 하시겠다. 기술적 분석은 아니고 이 요소를 결정하는 데까지는 매크로가 들어와 있고요. 여기서부터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시면은 기술적 분석은 또 맞겠네요. 들으시다가 말이 너무 빠르시거나 아니면 잘 모르시겠으면은 댓글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제가 의견을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우, 같이 가야 되는데 따로 움직이네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게 바뀌어가지고 좀 어려워요. 딴 데 가서 한번 해보죠. 네가 안 해주면 내가 딴 데 가서 하면 되지. 이놈. 이놈. 지금 생각해보면은 참 뭐랄까 10년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무슨 배짱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은 야 이게 정말 내가 왜 이걸 했을까? 이 지리하고 이 고통스러운 길을 왜 왔을까? 라는 이제 그런 생각 좀 들고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아까 호주환인데 호주환은 방향을 뒤집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그렸네요. 뭐라 해야 될까? 운명 같은 것 같아요, 느낌이. 힘들다고 하면서도 계속 하는 걸 보면 운명처럼 하는 것 같아요. 한때는 참 재밌었는데 지금은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하면서 느끼는 게. 뒤집었는데요. 뒤집어갖고 주가하고 좀 같이 보시기 쉽게 좀 해봤습니다. 페덱스 주가 같이 붙여갖고 한번 봐볼게요.
페덱스 주가는 저희가 볼 때 이게 하나의 지표로 봅니다. 뭐 설명은 뭐 저희 거 교육자로 꼭 봐주셔야 돼요. 옛날에 보셨던 분들은 다시 또 같이 한번 봐주시고 이제 그러셔야 됩니다. 페덱스 주가가 빠질 때는 가능하면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호주 하나 페덱스 주가가 어떻게 가요?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비슷하게. 똑같나요? 완전 똑같지 않습니다. 그냥 미국 애들이 투자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추세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요.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페덱스가 우리 말고 헤지 펀드들도 같이 보고 있거든요. 얘들이 같이 보면서 음, 호주 한도 그렇고요. 자, 보시면 여기 2016년이거든요. 쭉 빠지죠.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는가? 아, 2018년이네요. 빠질 때는 투자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보시죠. 2016년에 바닥 찍고서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빨간 거는 페덱스고 파란 거는 호주 환입니다. 페덱스가 쭉 올라가고 호주 환도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천천히 조금씩. 어떻습니까? 이럴 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기 2015년부터 18년까지 반대로 지금 보십시오. 2018년부터 시작을 해갖고 같이 정점을 찍죠. 쭉 같이 빠져내려가죠. 그럼 때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반등 보이죠? 반등 나올 때마다 환장합니다. 사람들. 쉽진 않거든요. 제가 2018년에 이때 이제 다 팔아치우고 팔자고 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지만 견디는 게 정말 힘듭니다. 여기서부터 2020년까지. 그럼 2020년 이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몰빵을 쳤어야죠. 인생은 몰빵을 치고 언제까지 간다? 이때쯤 페레스가 고점 찍었을 때, 환율이 고점 찍었을 때 2021년 5월이면 털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털고 나갔었죠. 연구소가 털고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2022년 10월 계속해서 중내산에 그 계속 마침을 불욕하고 있는 바로 그 시기죠. 그리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다. 2023년 10월에 저희가 한번 샀었고 저는 이때 샀었고요. 사업 속이 좀 물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부터는 또 페덱스하고 잘 맞아 또 같이 가죠. 좋아지고 있죠. 좋아지다가 왠지 또 단기 순환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쭉쭉 같이 가다가 좀 빠지는 거 아니? 뭐 이런 모습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빠지면은 별로 안 좋은 거죠. 둘 중 하나가 빠져도 안 좋은데 둘 다 빠지면 정말 안 좋은 겁니다. 페레스 여기 빠졌었고 여기서 천천히 빠져 내려오죠. 내려오다가 여기서 훅 빠지죠. 얘는 선행성이 있느냐? 선행성이 있습니다. 시장보다 얘네들 빠릅니다. 빠르진 않더라도 그 추세를 갖다가 환율하고 페덱스가 먼저 반영을 하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아직 시장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4월 이후에 올라오는 추세는 아직 큰 문제는 없는데 향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지금 뭐랄까 지지선 같은 게 무너지니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거든요. 매크로에서 뭐 매크로가 뭘 알겠습니까? 그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단기 순환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걸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로화가 지금 약세로 가면서 같이 호주 환도 그렇고 쟤도 지금 다 그러는 거거든요. 유로화가 강세로 가다가 이제 근래에 좀 약세로 돌아서고 있어요. 여기 보이실까요? 유로화 환율 외환 유로화 1.158 나오죠. 그러면은 그 글로벌 투자자는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는데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달러가 약세로 가다가 달러가 다시 또 강세로 가는 느낌으로 보게 되거든요. 유로화보다는 달러 지수가 있다. 98이죠. 96까지가 갔었거든요. 뭐 그 별거야? 그러면 저희가 달러 원이 1,300 뭐 몇십 원 가다가 1,400원 또 달라붙은 거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 애들 보기에는 우리가 주가가 올라오긴 했는데 환율이 또 움직이면서 환율 때문에 한국 주식이 녹아내리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유로화가 약세로 가면서 원화도 거기에 끌려간다. 여기 이제 4.9%, 그리고 5.8%, 뭐 방향성은 반대로 돼 있으니까 유로 달러, 달러 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같이 가고 있구나 정도 봐주시면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 상승에 좀 힘이 빠지고 있구나. 이거 뭐 끝난 거냐 상승이? 그건 아니다. 경기는 더 확산될 거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단기 순환으로 또 하락이 나올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단기 순환은 어느 정도 가는데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갈지. 여기서 이제 요게 단기 순환이거든요. 이런 게. 아, 이게 뭐 1월에 시작해서 5월에 끝났네. 아니죠. 이게 시작 언제지? 4월에 시작해서 뭐 5월에 끝났네. 한 달에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추세적으로 이렇게 출렁출렁 녹아내리는 걸 수도 있고 요 직전 단기 순환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시작해서 4월까지 한 5월 빠졌네요. 아, 이걸 단기로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대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옛날 트럼프 일기 정부 때, 요때 스토리를 좋아하는데요. 왜냐면 제가 일을 부득부득 갈았거든요, 이때. 일을 부득부득한 이야기 를 해드리면은, 제가 이 18년 여러 번 계속 들으실 겁니다. 귀에 피가 나올 때까지 들었다고 또 말씀하시는데, 18년 1월 달에,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하고서 다 팔아치우고, 기다립시다. 망할 때를 하고서, 그랬더니, 뭐다? 2018년 12월 말엽에 좀 약간 이상하더니 2019년 1월 2일부터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하더라 라고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 그게 뭐냐 요 얘기예요. 여기부터 요까지 갔던 거 4월 달쯤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쭉 빠져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 6월 5월 30일까지 빠지더라 한 달. 근데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버크셔 서웨이 그 5월 달에 너무 슬퍼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가가지고 사실은 거의 그냥 버크셔에서 그 총회하는 걸 보러 갔거든요. 워렌 버핏하고 찰리 먼거 할아버지 본다고 보고 갔더니 그때 ABC님이 하신 얘기가 생각이 나요. 오, 주가가 또 빠졌어요. 괜찮아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 전에 1월 2일부터 올라가지고 5월 달까지 올라오는 거 보고서 되게 이제 마음이 되게 엄청 아팠거든요. 아, 세상에 망할 거다라고 계속 말했거든요. 한 5개월 정도 미뤄줬고 5개월? 3월 11일부터 힘이 좀 없긴 하네요. 좀 미뤄졌다가 한 달 정도 뺐고 그다음에 또 돈을 또 넣어가 또 미뤄졌다가 한 2달 미뤄졌다가 또 몇 개월 좀 빼고 9월 달인가 8월 달까지 동안 빼고 이때부터 다시 또 본격적으로 또 밀기 시작합니다. 돈을 갖다가 12월 말까지 이때까지 잘 안 하다 하실 수 있는데요. 주가를 놓고 얘네들 말고 이렇게 뭐 애플이나 이런 거 놓고 보면 막 환장할 정도로 아니면 코스피 같은 거 넣어 보면은 코스피를 한번 넣어볼까요? 환장할 정도로 이게 좀 등락을 반복하면서 사람을 그때 반복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규제기관이 이제 주가를 갖다가 부양을 하는 거죠. 페덱스를 지우고 환율하고 코스피를 좀 넣어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죠. 이걸 드리는 게 더 잘 와닿겠구나. 옛날 얘기하지 말고 지금 걸로 볼까요? 똑같죠? 비슷하세요? 느껴지세요? 빨간 건 코스피고 파란 거는 호주 환율입니다. 어떠세요? 여기서 지금 막 폭발적으로 올라간 거 여기는 많이 올라오지 못했는데 폭발적으로 올라가죠. 같이 빠지고 음, 슬금슬금 녹아내리죠. 그렇습니다. 코스피를 보면은 여러 가지 뭐랄까 내 마음속에 막 여러 가지 것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지만 호주환을 보면은 와닿는 게 없죠. 왜 저래? 그러니까 파란색 이게 호주환인데 무슨 뭐 명분 뭐 이렇게 뭐 다른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많이 올라간 건 요거는 좀 테마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돈 빠져나오는 거 이야기일 거고 나머지 그 호주화는 좀 더 냉정하게 자본시장이 이제 균형이 좀 왔다 갔다 하다 보시면 되겠죠. 이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균형이 무너져 내렸다라고까지 내려갖고 여기서부터 다시 반등해서 올라간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주환이 지금 밀리려고 하고 있다. 근데 한국은 주가 그래도 오르더라 버틴다. 근데 RSI가 너무너무 높다. 그러니까 되게 불안하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같다면 호주환이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꼭 한국이 밀릴 필요는 없겠으나 밀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고음은 예전에는 이런 걸 무시하자고 했었는데 이제는 예보를 하겠다고 대들었다. 틀리면은 나도 쟤한테 뭐라고 할까 망고 애플이라도 집어 던져 봐야지 뭐 이런 생각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지친 거죠.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에 지친 겁니다. 돈 좀 벌려고. 이렇게 하면 돈을 버냐? 아니 벌어요 사실은. 호주 달러 맞춰가지고 사면 돈 벌어요. 근데 심적인 압박이 좀 크겠죠. 이게 등락이 반복하니까 찾아내야 되니까. 근데 21선이나 61선 맞춰가지고 뭐 레버리지 ETF도 있고 그냥 ETF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빨간 선은 한국 코스피고요. 파란 선은 호주 환입니다. 100% 똑같진 않고요. 비슷한 추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지표도 많이 보죠. 게다가 같이 연관돼서 보시고 그럼 대략적으로 아
코스피가 아니고 걔들을 보면서 굴이라던가 HYG라던가 이것저것 보면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상승 추세에 지금 있는가, 추세가 아니면 하락 추세로 들어섰는가 고민을 하게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마이너스 5점이다라고 적었던 거죠. 그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30분이나 해가지고 너무 말이 늘어지면서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고요.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옛날에 막 2시간, 3시간 했었는데 그중에 너무 힘드시더라고요. 짧게 하죠. 힘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부탁드립니다. 호주 달러가 답은 아닙니다. 시장에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비슷하게 가는 것들은 있죠. KRE. 가장 최근에 집어넣은 게 이제 KRE죠. 파란색은 KR이라고 미국 지방은행 ETF고요. 빨간색은 코스피입니다.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KR리는 우리가 가끔 보시게 되는 골드만삭스 금융 컨디션을 잘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떨어질 때는 골드만삭스 금융 컨디션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고요. 얘가 올라갈 때는 골드만삭스 금융 컨디션이 뭔가 바닥을 찍고 반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금융 컨디션에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금융 컨디션이지 우리의 금융 컨디션이 아니다 보니까. 이때 빠진 거 있죠? 12월 5일 1, 2, 3. 그러니까 엊그저께 이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사실은 계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먼저 빠진 거 아니냐. 여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 누가 해주시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코스피가 조금 선행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은 코스피 움직이는 거 보고 KR리 가도 되고요. 제가 보기엔 KR리가 코스피에 선행한다고 보는데 아니 비슷하게 가거나 비슷하게 가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음, 별로 비슷한 것 같진 않네요. 근데 그 고도사스 금융 컨디션을 잘 반영을 해요. 은행들이 약하다 보니까 얘가 바닥을 찍으면은 좀 좋아지는 거구나 정도로 봐주면 됩니다. 2023년 이때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은행들이 이때 은행들이 단체로 부도가 났거든요. 요거 올라온 거 보면은 괜찮아진 거구나 하고서 투자를 할 수 있었다 상황이었다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에 요쪽에 좀 잘 안 맞죠. 음. 코멘트 해주실 거 없으실까요? 저희가 보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KR도 하나의 요소고 페덱스도 호주 한도 하나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크게 미국은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뭐 별 문제 있다라고 누가 떠들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엔 별 문제 없어요. 그 문제 생기려면은 정말 정말 많이 터져야 되는데 그 터지고 나서도 정말 문제가 될지는 더 지켜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참 쉽습니다. 투자가. 어떻게 보면 참 골치 아픈데. 잠깐 노란 선은 이제 HYG죠. 저게 이제 바닥을 찍었을 때 훅 빠졌을 때 투자를 하면은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거 보면서 돈을 벌 수가 있죠. 예. 참 좋은 개들이 많았었는데, 예, 큰 문제 없으니. 그게 저도 이제 그렇게 말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야 된다라고. 근데 막상 겪어보시면 이게
환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택은 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가 무섭냐면요. 이게 선택은 각자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선택은 누구도 못 해줘요. 못 해주는데 이제 이게 뭐라고 할까? 상승장 안에서도 출렁임이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락장 안에서도 출렁임이 계속 발생을 하고요. 그래갖고 하락장 출렁임에서는 사람을 이제 유혹을 하고요. 상승장 출렁임에서는 사람은 이제 뭐랄까 녹이죠. 여기까지 보이십니까? 이렇게 내려올 때 출렁 내려오는 거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 요거 요런 거 요때도 이렇게 내려오면서부터 시작하고 출렁거리거든요. 출렁 이게 막상 겪어보면 환장합니다. 올라갈 때는 쫙 올라갔다가 출렁 하고 또 쭉 올라다가 출렁 하고 가죠. 이게 되게 웃기거든요, 이게. 웃긴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게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뭐랄까 한 3개월 정도 빠지면은 되게 막 기분이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마음의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별 문제 없다는 거는 지금 이런 사이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가는 사이클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사이클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사실 진짜 여기가 아니고 10월이 아니고 저희는 2023년 10월 요까지 내려왔거든요. 여기까지 쭉 내려오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좀 올라가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작년 사실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갔어야 된 건데 작년 7월 이후에 무너졌어요. 한 번 더. 왜 무너졌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 PMI 보시면 나오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런 거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출렁이면 어디까지 출렁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다시 또 올라갈 건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토리가 좀 마음에 좀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무너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는데 경기 좋아지니까 더 갈 거예요. 근데 가더라도 출렁출렁이 간다. 뭐 이런 거, 또 이런 것이 발생할 건데 이것에 대한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이쪽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죠. 이런 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마음의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아, 스테이블 코인 이제 엊그저께 막 같은 얘기 듣고 왔거든요. 일단 저는 트럼프라는 사람의 유능함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만들어낸 건가 진짜? 스테이블 코인이 유동성에 영향을 줘가지고 대규모 돈을 만들어내서 돌려서 막 세상에 막 물가를 폭등시키고 전시장을 막 올릴 것처럼 말을 하는데 진짜로 그럴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요, 저희가 이걸 또 한 번 겪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이 폭등장을 또 한 번 겪을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갔다가 또 뭐 떨어지겠죠. 그 스테이블 코인 하든 뭔 짓을 하든 간에 결국 시간이 2년 이내로 끝납니다. 스테이블 코인 지금 해서 한 내년 말 조금 더 정도밖에 못 가요. 가봐야 보통 유동성 한번 공급하면은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하고 달려갈 건데 내가 서클을 사고 쫓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걸 할 것인가 저 개인적으로 권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거에서 한번 돈 벌면은 그 다음번에 다른 거 못 하거든요. 아까도 이제 제가 또 약간 우울증 증세가 또 돌아오는 것 같아요. 여름이 오고 뭐 눅눅해지고 바깥 잘 못 나가니까 올해 봄에 좀 우울증에서 벗어났었는데 약간 아까 다른 분한테 막 뭐라고 했거든요. 진짜 잘 친하게 지내는 동생한테 그 친구도 이제 뭐 세상이 또 변하지 않냐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변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하고 그리고 AI가 세상을 변하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메타를 봐라, 메타. 메타. 메타 아저씨,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게 결국은 사이버 포주 됐다, 포주. 세상 쉽게 안 바뀐다. 회사의 모든 역량을 다 퍼부어가지고 무슨 뭐, 오큘러스 3 만들고 메타 만들고 막 한다고 했는데 안 됐거든요. 스테이블 코인도 뭐가 바뀔 것 같긴 한데 바꾼다고 하긴 하는데 정말 바뀔까? 그럼 코인은 뭔데? 코인은 그거는 마약 사고 팔 때 마약쟁이들의 공식 화폐가 된 거죠. 그리고 돈이 이제 뭐야, 돈 세탁해야 되는 사람들의 공식 화폐가 된 것이고 그거 왜냐면 쉽게 안 변하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유동성을 많이 늘려가지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긴 한데 한다면 초기에는 분명히 영향이 있겠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게 유동성을 공급할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산 가격에 그 자산 가격 영향을 줄 만큼 돈이 가격이 오를까는 잘 모르겠고요. 공급해가 그 정도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중앙은행은 금리를 더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유동성을 공급해서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된다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대출 금리 더 많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전 세계가 다 함께. 네, 그러면 이제 다 함께 경기 부채로 빠져들겠죠. 그러니까 코인이 중앙은행의 용납을 받지 않고서 돈이 나올 수 있을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얘가 어둠의 금융을 만든다는 건 오케이. 그래서 유동성을 늘릴 거라는 건 오케이. 하지만 자산시장 전체를 끌어올릴 만큼 유동성을 풀면은 과연 중앙은행이 그걸 냅두고 볼 것인가? 아니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인가? 그래서 유동성을 흡수할 것인가? 근데 그 문제는 좀 그래서 우리의 뭔가 그 투자 뭐랄까 스케줄, 시간표에 영향을 줄 만큼 영향이 있을까? 그거에는 물음표. 일단 저는 영향을 안 주려고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는 테마를 할 줄 아는 사람들, 테마를 타는 것도 하나의 저는 능력이고, 그것도 재능이며, 그중에 또 하나의 세상이 있다고 보거든요. 소형주도 하나의 세상이 있고, 대형주하고 매크로도 하나의 나름대로 세상이 있고, 테마도 하나의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는 테마 쪽에 있는 하나의 큰 스토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은 그쪽 세상에 따라서 그 재능 있는 분들이 쫓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막 우리 저거 있었지 않습니까? 초전도체. 기억하면 나실 겁니다. 아니면 얼마 전까지 있었던 살 빠지는 약. 그런 테마들이 있었는데 그 테마를 따라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뭐 그걸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저도 원래 차트가 안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 들어온 건 뭐냐면 지금 질문지 안 보여서 질문 주신 건 뭐냐면은 같이 이제 질문 놓였죠. 차트가 깨졌다고 말을 했는데 이거를 차트 깨진 걸 어떻게 보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원래 차트 안 보면 차트 안 보는데 밴드에 차트를 잘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선수들이죠. 저희 밴드에서 선수가 있어요. 저는 선수가 아닌데 SK 하이닉스 잠깐 보죠. SK 하이닉스 잠깐 보시면은 이제 그분들 좀 여쭤보니까 밴드에 보면 3배짜리 쇼만 하시는 분 계세요. 대단하신 분이시죠? 정말 그분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1선 보통 이렇게 타고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왜냐면 요거 다 그리는 거예요. 선수들끼리 그리는데 여기를 딱 붙여갖고 밀어 올리죠. 이거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세력들이 있거든요. 세력들이 그려갖고 뚝 떨어뜨리는 거죠. 깨졌다고 얘기하거든요. 얘나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 오션 잠깐 봐볼까요? 어떻게 되나? 궁금하네요. 얘도 이 친구도. 얘는 방산하고 많이 올랐네 얘도. 차트가 어떻게 나나 봐볼까요? 차트를 깰까 말까 깨졌다 이거 깨졌다고 봐야 되겠죠? 깨졌다고 할까 여기 좀 올라가긴 하는데 CJ 제일 재산 그걸 열어볼까요? 일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트가 그림을 타고 올라갈 때가 있죠. 이렇게 차트를 그리는 거고 이 차트가 깨진 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때는 투자를 하고 이때는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게요. 이거 선택인 거겠죠?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이제 뭐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우리 증권 이제 보는 것 중에 우리 포스코 잠깐 봐볼까요? 포스코. 포스코를 왜 보느냐? 포스코에도 재미난 그림이 나올 거라서 그래요. 포스코 보이십니까? 여기 보시면 포스코가 저걸 한번 지우고 한번 봐볼게요. 보도지표, 매물 분석을 지우고 저 차트 모릅니다. 뭐 되게 아는 척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좀 몰라요. 진짜 차트 잘 몰라요. 차트 잘 모르는데 이제 차트 깨졌다고 말씀하시고 깨졌으니까 좀 어떻게 말씀을 해보신다고 딴 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걸 전한 거였었는데 매크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 하시는 분들은 저희하고 또 다른 세상이죠. 완전 다른 세상입니다. 그쪽 분들은 그쪽 분 나름대로 또 세상이 있어요. 차트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차트 그려놓고 기다려요. 이번엔 무슨 명분으로 깨트려갖고 다 쓸어버릴까? 막 이런 거. 잠깐 보시죠. 보시면 아까 기억나실 겁니다. 이제 이게 포스코거든요. 왜 포스코를 왜 볼까? 포스코를 보는 이유는 포스코가 그 2차전지 테마를 타가지고 날아갔다가 꼬꾸라 박아갖고 박살이 났죠.
76만 원 왔었거든요. 비슷한 그림 볼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보시죠. 21선 있죠. 네, 맞습니다. 녹음하고 있어. 들어가. 어. 녹색은 5일선이고 빨간 건 21선이죠. 그리고 밑에 뭐 61선도 있고요. 이걸 타고서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쭉 밀어 올리는 거죠.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쭉 타고 내려와서 여기 21선 밑으로 한번 하회하죠. 그리고 나서도 계속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넘기는 거죠. 그 전에 듣기로는 여기 넘어가서 여기서부터 여기 넘기고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요 구간 안에서 사람들이 되게 흥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뛰죠. 벌렁벌렁벌렁벌렁. 그리고 상호 막 떼돈 벌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차트 꼈다고 그래요. 자, 잘 안 알았죠?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러면은 교육, 교보제가 있어요. 교보제가 뭐가 있죠? 영화 중에 작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 작전. 이거 한번 보실 거 적극적으로 권유해야 됩니다. 영화 작전. 작전이라고 해요, 작전. 영화 작전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멋지죠? 요약해 놓은 게 있는데 요약한 거 보지 마시고 진짜로 그 뭐랄까 전부 다 보세요. 전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장이 다 저렇진 않거든요. 근데 진짜로 작전을 저렇게 해요. 하기는. 네가 어떻게 알아? 묻지 마세요. 작전주 한번 볼까요? 작전주? 진짜 작전주? 작전주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거? 우리 임창정 씨를 알기 때문에 작전주를 알고 있죠. 임창정 작전주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제가 하나를 들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거든요. 삼천리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삼천리. 영화 작전 꼭 보셔야 돼요. 꼭 보시고 저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그 사람들 안 빠져나갔거든요. 보시죠. 작전주 삼천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차트를 그렸어요. 임창정 씨 잡혀 들어가면서 나왔었거든요. 이 차트 그린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차트를 그려서 쫙 밀어 올리는 거예요. 꼭 보십시오, 지토리님. 초보라면 꼭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1선에서 깼다가 다시 밀어 올렸다가 깼다 밀어 올렸다가 계속 밀어 올리죠. 61선 밑으로 안 내려가게 쫙 밀어줍니다. 세력이 들어가서 이거를 얼마부터 밀어 올리는 거예요? 10만 원, 8만 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2만 원까지 했다가 여기서 걸린 거죠. 걸려가지고 여기서 던진 거예요. 던져갖고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근래에 다시 또 자산주 랠리가 붙으면서 또 올라가는 거죠. 그럼 여긴 또 작전이 안 붙었겠냐? 여기서 작전이 붙었다고 봐야 돼요. 모든 주식에는 작전이 들어가 있다. 세력이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보셔야 돼요. 큰 놈이든 작은 놈이든 외계인이든 지구인이든 들어가서 그릴 것이다 라고 보고 뭐 손바뀜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렇게 하죠. 영화 작전을 보시면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참 좋은 교육보죠. 교보제입니다. 재밌게 보세요. CJ 제일제당은 빼자고 저는 매크로 분석까지 제가 무슨 뭐 이게 좋고 안 좋고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제일제당이 이게 이 회사가 망할 회사는 아니거든요. 되게 좋은 회사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계속 갈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밴드에 계시는 이제 타짜의 이제 타짜의 영역에 도달하신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빼자. 근데 차트를 열어보니 차트가 이 모양 요 꼴이에요. 오, 21선 밑에 내려왔네요. 그죠? 음, 빼는 게 낫겠죠?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차트가 깨진 것 같아요. 그나마 또 이것도. 그럼 21선 밑으로 빠지면 다 던질 거냐?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뭐랄까 남들 다 가는데 얘 얼마 오르지도 못하는데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긴 하겠죠. 언젠가 올라오긴 할 건데 왜냐면은 제가 인천에 살잖아요. 인천에 보면 거기에 커다란 창고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CJ 제이제당 거 설비들이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이걸 못 벗어나거든요. 설탕 같은 거 만들어내는 자산이 워낙 많으니까 결국 언젠가 돈은 벌긴 버는데 음, 근데 다른 좋은 것들도 많으니 뭐 그걸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대신에 집어넣었던 게 얘였죠. 잠깐 다시 볼까요? 파라다이스죠. 잠깐 보시죠. 파라다이스 없으니까 외국인 주르륵 사죠. CJ 제재당 저렇게 단순하게 잘 안 움직이는데 얘 보세요. 선수가 그림 그리는 거 같지 않으세요? 여기 들어가지. 차라리 이걸 넣자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뭐 어차피 사는 건데 왜 꼭 저렇게 제일제당을 사서 괴로움을 겪느냐고 저보고 차라리 파라다이스를 사자고 그러시는 거죠. 빨리 S-오일 팔고 좀 반이라도 팔고 이런 데 올라타던가 하시라고 저보고
왜 고통 속에 그렇게 괴로움에 떠냐고. 저는 그러죠. 제가 팔면 폭등합니다. 그분 모시고 얼마나 답답하실까. 제가 말했던 요때라도 사서 쫓아 올라갔으면은 SO에 투자했던 원금 다 회복하고 돈 벌었고 컴퓨터도 바꾸고 다 하겠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그러게요. 저도 답답하네요. 보면서 파라다이스 좋은데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아, 참 그렇습니다. 좀 CJ제일제당도 왜 그런지 이해가실까요? 제 마음은. 우리금융지수 잠깐 봐볼까요? 음, 가끔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 오늘도 올라가. 여기 이제 외국인 사다가 이제 외국인이 끝났네요. 기관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얘도 이제 에너지가 떨어져 가네요. 그죠? 떨어지니까 좀 빠지는 게 보이네요. 지금 털 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22선 곧 무너질 수 있겠죠?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것도 뭐 선수들이 달라붙은 것처럼 쫙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테마가 붙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음, 그러니까 여기서 쭉탁 올라가네요. 여기 저 뒤쪽에 선수가 붙었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 근데 이제 이쪽은 뭐하고 같이 가게 되냐면 유럽 금융주가 같이 계속 쭉 올라왔었거든요. 이제 걔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금융지주하고 도이체방크 한번 잠깐만 주가랑 비교 한번 해볼까요? 아쉬움이 있다면은 유럽 금융주가 테마를 붙었으니까 우리도 같이 그 뭐라고 할까? 한국 금융주를 갔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을 했어야 되는데 못 갔던 게 좀 약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죠.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은 유럽 방산하고 유럽 금융 가는 거 보고서 같이 가자고 말씀드렸을 건데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분석한 투자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참, 지금 생각해보면 도이체 방크, 음, 도이체방크가 좀 도이체방크가 좀 먼저 가고 참 아름답다. 색깔 넣어 가시고 해볼까요? 빨간 거는 우리금융이고요. 파란 거는 도이체방크입니다. 독일의. 멋지죠? 우리금융이 좀 늦게 반영됐네요. 똑같죠? 이때 코로나 때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대세는 유럽 금융주였거든요. 2022년 10월 달부터 다시 또 랠리를 펼쳤다고 봐도 되고요. 워낙 금융주가 쌌었기 때문에 금융의 미래는 없다 막 그랬었죠.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근데 이제 유럽 금융주가 달리면서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의 금융주도 같이 달린 거죠. 우리 금융하고 우리가 지금 도이체방크 비교한 걸 보고 있는 겁니다. 분석가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같이 쫓아갈 수가 있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우울증이나 걸리고 참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자, 질문 또 있으실까요? 시간이 한참 돼가지고 벌써 1시간씩 해가지고 저희가 이야기가 애플 사랑님도 와주셨습니다. 용용님 안녕하십니까? 엘리님도 오셔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 작전은 꼭 보십시오. 좋은 내역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 저렇게 작전을 피는구나, 선수들이 저렇게 돈을 해먹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다른 나라 흘러갈 때 우리 같이 흘러가는구나 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회사들이 좀, 그러니까 저희 그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투자할 때 저희가 뭐라고 하죠? 독과점 기업만 투자해야 된다고 계속 우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좋은 점이 뭐냐면요. 맨날 똑같은 회사가 뺑글뺑글 돌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새롭게 회사를 뭐 이렇게 뭐 회사를 개발을 해야지. 무슨 개발을 합니까? 내가 회사를 갖다가 뭐 차리는 것도 아니고. 좋은 회사는 항상 좋아요. 삼성전자가 나쁘냐? 아니죠. 삼성전자가 얼마나 싸게 사느냐가 문제인 거지. 나쁘고 좋고는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항상 좋다가 또 나빠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게 보면은 인터내셔널 페이퍼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IP라고 불리는데 이 세계적인 종이 회사예요. 왜 이걸 보고 있느냐? 너는 그러게
나는 왜 이걸 보고 있을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왔다 갔다. 왜 왔다 갔다 해? 종이니까요. 무슨 종이에 신기술 개발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뭘 하겠습니까? 어떤 때는 좀 떨어지고요. 언제죠? 2016년 2월 1일. 언제요? 경기 저점 때. 그리고 어떤 때 올라가요. 언제죠? 2008년 1월 29일. 2008년 초에 주식 팔았다고 계속 자랑하죠. 또 언제 또 떨어져요? 2020년 4월 6일. 2020년 3월 며칠 날 저점을 찍죠. 코로나가 2020년 3월 27일 날 저점을 찍거든요. 조금 늦게 찍었죠. 그 다음 또 언제 또 고점 찍어요? 언제 주식 팔고 나왔다고요? 2021년 초반기에. 너무 좋죠. 또 언제 바닥을 찍어요? 2023년 6월이네요. 그래서 주식 사자고 했었습니다, 이거. 샀다는 분 얘기가 없어요, 문제는. 하여튼 뭐 사갖고 했고, 올라왔다가 얘가 2025년 2월 3일날 끝나고 또 빠졌다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를 보는 이유는 뭘까요? 아하. 이게 경기 수완이랑 비슷하게 흘러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독과점 기업이라서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를 보다가 쭉 보고 세상이 망한 것 같아. 세상이 망한 것 같다. 그러니까 사면 돼요. 음.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경기가 좋아지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또 아닌가 하면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살아나네? 또 올라가는 거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들 중에 이제 너무 오래되고 음, 이러지 말고 그냥 계속 좋은 회사 들고 있으면 되잖아. 그 좋은 회사가 어떤 거냐? 이제 그거에는 철학적인 문제가 이제 붙게 되죠. 타이슨 푸드 이런 거 있거든요. 타이슨 푸드. 전 이 회사 좋아하는데 이 회사 지금 저 죽어가고 있을 거거든요. 좀 많이. 미국에서 정점이죠, 정점. 뭐 이거 돈 벌겠어? 한 100%는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53달러에 사가지고 언젠가 좀 경기 좋아지면 그러니까 사람들 살기 어려우니까 올라가다 또 무너진 거거든요. 얘도요. 얘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소하고 닭을 팔아야 되는데 소고기 값도 많이 오르고 닭고기 값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재미가 없나 봐요. 타이슨 푸드가 우리나라 치면 이제 정육점 체인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배당도 좀 덜 주고 그렇습니다. 몇 가지 좋아하는 애들이 있죠. 3M 같은 것도 저 되게 좋아했거든. 좋아합니다. 지나가시다 보면 똑같은 얘기 계속 나올 거예요. 3M 이런 회사 좋아하고. 왜냐면 이것도 이제 독과점 포스트잇이잖아요. 이거 못 깹니다, 얘네. 깰 방법이 없어요. 한동안 이 3M 좋은 회사라고 사야 된다고 이제 지랄 발광을 했었죠. 찾아보시면 3M 엄청 많이 썼어요. 그리고 안 샀죠. 아, 정말 샀어야 되는 건데. 3M은 저때 왜 샀냐면요. 저때 3M이 여러 가지 화학 실험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3M 수세미도 있고, 3M 뭐 포스트잇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갖고 3M이 뭘 했냐면은 그 귀마개를 만들어 팔았어요. 미 육군한테. 근데 그 귀마개가 뭐 품질이 나빠가지고 미 육군들이 귀에 이명이 생겼대요. 이명 그 대포 옆에 대포 쏘고 총 쏜 때 귀마개를 하면은 아마도 귀가 안 아플 거야 했는데 실제로 귀가 아파가지고 귀가 잘 안 들린다. 요거 소송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절대 파괴되지 않는 화학 물질을 만들었대요. 뭔가 생산에 연구실에 뭔가 잘못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몇 조 주고 합의하냐고. 합의하는 동안에 그 주가가 쭉 빠졌다가 지금은 이제 그 빠진 게 이제 끝난 거죠. 좋은 회사냐? 좋은 회사 맞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되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데까지는 잘 확신을 못 하겠는데 경기가 보통 좋아지면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싸다라고는. 한국이 워낙 좋으니까. 근데 얘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포스트잇 가격을 계속 올릴 수 있으니까. 포스트잇가 계속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소송이 끝났을 때, 요럴 때 하면 괜찮았겠죠? 언제? 서프라임 때. 아니, 요때 언제죠? 음, 코로나 때. 그리고 요거는 소송 붙었을 때. 이거 끝나고 나서 올라온 건데,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같은 때도 살만했겠죠? 4월 1일 날 여기 바닥을 찍었나 보네요, 이 친구는. 아니죠. 월봉으로 만들어 놨어 그렇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균형이 이제 그 바닥을 찍은 것 같아요. 막 이럴 때 말씀드릴 때 사면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4월 8일 날 조금 쌌었네요. 지금보다. 한국 회사들도 좋은 회사도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종목 끌어갖고 보고 있죠. 뭐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요. 혹시 또 뭐 코멘트나 아니면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저 혼자서 막 떠듭니다. 말하는 거 워낙 좋아해가지고. 저 이 회사도 좋아합니다. 블랙앤데커라고 엄청 좋아하는데 미국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재미가 없는데 아 너무 슬픕니다. 블랙앤데커 살아날 것 같았는데 못 살아나고 블랙앤데커라고 그 전동공구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재미가 없습니다. 어우 4월에 엄청 많이 빠졌었네요. 이제 좀 좋아졌다가 2024년 10월 좋아 10월까지 좀 나아졌다가 또 떨어져가지고 또 작살났네. 정말 좋은 회사거든요. 여기도 블랙앤데커도. 근데 맛이 가고 있습니다. 결국 저거 돈을 벌긴 벌 것 같은데 미국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은 블랙앤데커 데커 블랙앤데커 잠깐 봐보실까요? 이런 전대용 전동동구 이런 거 만들거든요. 그 노란색 공구 상자가 있어요. 블랙앤 블랙앤데커 노란색이었었는데 블랙앤데커 노란색이 아니었나? 하여튼 요런 거 만들어 파는데 요거가 노란색이었었는데 왜 주황색으로 바뀌었지? 얘가 음, 꽤 괜찮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부동산 시장이 박살이 나가지고 지금은 재미가 없어요.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미국 부동산 시장이 못 돌아와가지고 좀 슬프죠. 기준금리가 좀 장기금리가 떨어져갖고 미국의 이제 부동산이 좀 거래가 잘 되면은 좀 잘 팔리고 나아질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 건축 시장이 박살이 나가지고 재미가 없습니다. 이쪽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좋아하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빌딩 리츠가 있어요. 리츠도 좋아하거든요. 오피스 오피스 리츠 뭐지? 빌딩 리츠 보스턴 프로퍼티라고 얘도 좋아합니다. 얘도 좋은 회사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작살이 났는데 어이? 없어졌어? 혹시 설마 아 깜짝 놀랐네요. 사라진 줄 알고 상장 폐지된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얘도 막 올라가다 떨어졌다가 정신을 못 차리네요. 그래서 4월 10일까지네. 좋습니다. 얘는 그 뭐하고 좀 연동이 돼 있냐면요. 미국 국채 30년물 또 10년물 금리하고 연동이 됩니다. 10년물 금리가 떨어지면은 좀 가격이 올라가고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장기 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 하면은 얘가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 원래 되게 비싼 애였어요. 몸값이 비싼 애인데 그 사람들이 회사에 출근 안 하고 이거 쭉 빠진 거 보이죠? 출근 안 하고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작살이 나버렸어요. 그 리츠여가지고 부동산 리츠거든요, 저 친구. 그래서 저는 돈이 있으면은 단일 종목을 산다면은 쟤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살아오질 못하네요. 언젠가 이제 그 미국 장기금리가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은 결국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 친구도. 한국은 그럼 왜 이런 걸 못 해주냐? 한국은 그냥 나라 자체가 경기 순환 국가여가지고 이게 경기 좋을 땐 좋은데 나쁠 때는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괜찮거든요. 5.6% 나오네요. 더 줬었는데 배당이 좀 줄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배당 경기 더 좋아지면은 경기가 아니지. 얘는 이제 기준금리 내려가고 그리고 장기금리가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좀 금리가 내려가는 요 배당이 좀 늘어나는 또 주가가 올라가는 이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야기가 너무 길죠. 한 시간 넘겠는데 너무 말이 지리해지네요. 자, 질문이나 아니면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시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날 신입밴드원 교육을 하면 오실 분이 있으실까요? 5번 다 하고서 저번 달에 끝냈는데 이번 달에도 몇 분 들어오셨거든요, 새로.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서 해야 되는데 저번 달 분들이 오시면 같이 이야기하면서 해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혹시 코멘트 해주실 거나 아니면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이 브레슬링 거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날 때하고 죽을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출렁거리면서 떨어져 내려가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피하면 되거든요. 올라갈 때는 무섭지 않은데 좀 출렁거리는 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분석이 판단이 잘 안 서죠. 안 서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요 이제 앞에 보이시잖아요. 요렇게 올라갈 때 있죠. 여기 올라가는 거고, 요렇게 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요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장이라고 부르고, 이거 떨어질 때를 하락장이라고 부르는데, 요 내려갈 때는 출렁거리면서 반등이 나와도 쫓아가면 안 돼요. 장기적으로. 음. 그리고 올라갈 때는 좀 용기를 낼 수가 있겠죠. 근데 차트가 살아있는 걸 사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거죠. 왜냐면 돌아가면서 끌어올리니까 그러면 하이닉스가 이게 떨어지게 했는데 그럼 아예 박살이 나고 끝나는 거냐? 아마 그건 아닐 거예요. 결국 다시 또 올라올 수도 있겠죠. 뒤에 가서 돌아 올라올 수도 있을 건데 다시 한번 잠깐 봐볼까? 한번 열어볼까요? 하이닉스 이야기를 RSI를 잠깐 열어보죠. 하이닉스에서 엄청 과열돼 있지 않을까요? 하이닉스가 하이닉스 주가 좀 빠진 거 보이죠? RSI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RSI가 답이냐? RSI 답 아닙니다. 그냥 여러 가지 도구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겁니다. 아, 그 뭔가를 바라본다. 왜 바라볼까? 남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보고 있으면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움직일 거라서. 난 안 보고 나만의 걸 만들면 되잖아. 아, 그러면 안 돼요. 남들이 가는 걸 보고 같이 그럴싸하게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나 혼자 보고 있어갖고 답이 안 나와요. 잠깐 봐보죠. 하이닉스 여기 보이시죠? 이때 RSI가 얼마예요? 83입니다. 대충 83 정도 돼요. 여기 넘어가죠? 87이구나. 오우씨. 84였구나. 이때가. 어때요? 딱 거기서 끝나진 않죠. 두 번째 RSI 이제 떨어지면서 조금 더 올라갔죠. 이거 RSI 빠지죠 지금. 뭐 그래도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거 아니니? 다시 잠깐 봐보죠. 그 전에 여기 RSI 80대 이때 이렇게 하고 좀 더 떨어지면서 대충 좀 버티다가 쭉 빠져서 같이 내려가죠. 과거하고 지금 꼭 같을 이유는 없잖아. 뭐 같을 이유는 없죠. 같을 이유는 없는데 RSI가 꼭 답도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답은 아닙니다. 여기 좀 올라가는 게 보이죠. 여기 좀 처음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아 우리가 아까 보던 거 뭐 다른 것들이 약간 좀 네. 삼전은 삼전은 지금 정배열돼 있습니다. 풀렸어요. 오리엔테이션이죠. 한지 좀 시간 지나가지고 한 달 됐거든요. 그 사이에 풀렸어요. 풀렸어. 잠깐만 보시죠. 아 그랬어요 제가? 이제 풀린 것 같아요. 잠깐만 보시죠. 여기 녹색 선, 빨간색 선, 주황색 선. 이게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거든요. 근데 풀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RSI도 이거 안 높을 거거든요. 3자는. 그래서 하이닉스처럼 높지가 않아요. 과열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천천히 밀어 올리는 거라서 지금. 저 차트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재밌으니까 말하는 거지. 저는 매크로에 아까 장기적으로 문제 없어요.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지 이게 뭐 차트를 봐가지고 이게 지금 사야 되고 지금은 팔아야 돼요. 이런 얘기 잘 모릅니다. 사실은 안다고 가정하시면 안 돼요. 쟤는 70이죠 아직. 얘 70입니다. 얘 70. 내 좀 빼고서 또 달리면 되겠죠. 대충. 아까 하이슨 80 갔다가 답 없이 밀렸던 거죠. 음. 뭐야 탈락? 55만 3천 원. 그러니까 천천히 밀어올리면 된다. 얘 같은 경우는. 한 80선에서 이렇게 충충 치면서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뭐랄까 조정을 받고서 올라가고 조정 받고 올라가고 가잖아요. 계속해서 한 3개월 정도 밀어왔다가 3개월 정도 뭐 밀어 올리고 뺐다가 밀어 올리고 발생하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다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전 일단 아까 말씀한 정배열 요거 하이닉스는 요 깨웠다는 거 뭐 이 정도. 그럼 그게 답이야? 답은 아니에요. 이거 왜 보죠? 남들도 보고 있으니까 남들이 보기에 이거 좀 약간 흉한데? 삼전 어때요? 이쁜데? 뭐 이런 거. 다시 뭐가 중요하다고? 이거 빨간색 선 치고 내려왔다는 거. 이 정도.
있다 정도. 올라가면 어쩔 건데 올라가도 뭐 할 말은 없다. 왜? 차트도 선 그리는 것도 답은 아니다라는 거.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들어가 있긴 한다라고 보는데, 그건 저 매크로 보는 거니까. 그 아까 그래프 있죠? 이런 거 놓고서 글로벌 제조업이 확장기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니까 트럼프가 깽판을 쳤지만 요건 아니고 저희가 보는 거는 글로벌 제조 PMI죠. 요거 부분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유럽 걸 지금은 유럽 걸 다시 보셔야 되는데 유럽 게 좀 더 깔끔하게 나오죠.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다. 지금 올라가는 추세 속에 있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베팅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럼 하이익스를 들고 있으면은 그런 장기적으로 괜찮겠느냐? 그거는 RSI가 바닥을 찍고 얘가 어느 정도 한 여기나 여기쯤가 뜨드겨 한 여기쯤이나 뭐 이렇게 두들겨 맞고서 어느 하락이 좀 끝나고 나서 얘기하자 정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뭐다? 지금은 과열권을 넘어서 갔다가 내려오는 거니까 과열권 풀린 다음에 이제 그때 가서 생활해보면 어떨까. 여기 삼성전자도 과열이 갔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 2021년 80점 넘었었죠.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쭉쭉쭉쭉쭉 과열은 풀렸는데 풀리면서 천천히 빠지죠. 왜죠? 경기가 꺾였으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뭐다? 지금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경기가 어, 확장 추세에 있다라고 어제 고민 얘기하고 있다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8만 5천 원까지 왔었나요? 8만 7천 원? 많이 갔었네. 기억도 잘 안 나네. 이때 너무 세게 빠져가지고. 세상이 돌고 돌죠. 2008년, 2022년 10월. 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질문사항 없으시면 여기서 끝내려고 합니다.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얘기가 재밌으셨나 모르겠네요. 이게 직접 만나고 하는 게 제일 전달력이 높아요. 이게 인터넷으로 하긴 하는데 이건 좀 약하죠. 참. 그래갖고 가능하시면은 같이 앉아가지고 뭐 질의응답 하면서 눈 맞추면서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아이고, 뭔 소리야 그러셨어요? 아이고, 이게 큰일이네. 제가 잘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는 거를. 근데, 선생님, 이거는 꼭 주의하셔야 돼요. 뭐냐면, 전 차트쟁이가 아니에요. 차트를 열어놓고 보고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이게, 요 차트가 요렇게 좀 쉽게 이해하기 도구로 하는 거지, 차트를 가지고 뭘 세상을 설명하는 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요때 올라갔었잖아요. 여기 올라가는 거는 뭐 올라가다 쳐요. 뭐 경기가 이제 한 2008년, 2023년 10월쯤에 이제 경기 하강이 끝났다라고 봤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건 인정을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온 건 여기는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올라갔다 여기서 여기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못 맞춥니다. 왜 떨어졌는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시티 서프라이즈 인덱스 하드 데이터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나빠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얘만 빠진 게 아니고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 당시에 여기까지. 미국은 뭐 달리긴 했지만 아까 이제 보였던 인터내셔널 페이퍼 같은 경우도 이때 좀 무너졌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그 질문과 답변 저희 그 칼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잠깐 보시죠. 질문과 답변 여기 보시면 여기 글이 569개가 있어요. 질문을 주시면은 최대한 설명을 합니다. 저 질문 누가 했지? 누군가 한 거죠. 그래갖고 거의 600개의 질문을
답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게 나만 궁금한 게 아니고 남들이 궁금한 건 보통 나도 궁금해요. 왜 쟤들은 저렇게 생각을 했을까? 저녀는 또 뭔 소리지? 막 이렇게 그냥 수년간 동안 쌓아온 건데 뭐 옛날 얘기 써놓은 것들 중엔 제가 틀린 것들도 있겠죠. 분명히 틀린 거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환경도 바뀌었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남들이 궁금했던 것이기 때문에 또 궁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고 좀 뭔 소리지? 생각이 드는 것은 다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또 생각이 바뀐 거, 또 환경 바뀐 거 반영해갖고 또 답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아유, 이프에스님 고생하십니다. 저게 뭔 소리지 하고 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마음 막 와닿습니다.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게 좀 모여가지고 이렇게 고등학교나 중학교처럼 모여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되게 전달이 좋을 건데 이게 전달력이 좀 떨어지죠. 이렇게 막 글로 써갖고 막 그쪽 하니까 아유 밤 10시 15분이네요. 주무셔야 되는데 아유 선생님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사실은 처음 하시는 분이나 오래 한 사람이나 별 차이는 없어요. 이쪽 시장은. 그래서 사실은 더 해볼 만해요. 왜냐하면요.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아니면 자기가 돈 많다고 그러니까 하버드 나온 사람이나 우리나 비슷하고요. 저기 SK 회장님이나 우리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평등한 데가 여기거든요. 초보나 또 오래 한 사람이나 그것도 별 차이가 없어요. 얼마나 평평한데요. 다 함께 돈 일을 쓰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 데예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평평합니다. 대신에 현명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야기가 너무 길어집니다. 자,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다음 주까지? 다음 주까지 뭐 할 숙제를 내보죠. 다음 주까지 영화 작전을 보세요. 영화 작전을 보시고 그에 대해서 감상문을 써갖고 저한테 톡으로 저희 자유이야기방에 쓰신 거고 그 긴 글 쓴 데 있잖아요. 거기다 적어주시면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또 이프레스님, 엘리님, 연두현우님, 지토리님 가능하시면 꼭 그 한번 보시고서 아까 작전, 영화 작전이죠. 영화 작전을 보시고서 그 감상평을 한번 좀 적어주세요. 그러시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함께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거기서 뭘 배우고 우리가 또 뭘 또 고민할 수 있는가 함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영화 작전입니다. 웨이브 혹시 계정이 있으시면은 웨이브에서 영화 작전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처음부터 보기. 2009년 거, 2009년작입니다. 웨이브에 있습니다. 웨이브에. 웨이브 계정이 있으시면은 열어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긴 글 적는 데다가 적어주시면은 제가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시장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녹화를 멈추도록 하겠습니다.